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정말 엄청난 하락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58 종목이 상승하고 나머지는 전부 하락했으며 3100대가 깨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69 종목이 상승하고 나머지는 전부 하락했으며 991포인트를 기록했네요. 하반기 들어서 정말 역대급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2020년 3월 대하락장을 한번 체크해 봐야 합니다. 과거의 폭락장을 되돌아보면 현재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명확하게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3월 하락장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잠깐 유행하는 듯 하더니 증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럽에서 잇따라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하자 한국 증시도 바로 반응했습니다. 2020년 2월 14일 2243포인트였던 코스피는 3월 20일 1556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러 언론들은 1400대가 올 것이다 하며 한국은 망했다와 같은 기사가 도배됐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망하는 줄 알았죠. 2243포인트에서 1556포인트 하락폭은 퍼센트로 봤을 때 약 31%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개별 종목도 아니고 코스피가 한 달 만에 31% 하락했다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세에 잘 버틴 우량주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2월 14일 18만 6,500원을 기록했고 3월 20일에는 15만 4천원을 기록했습니다. 약 17.5%만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2월 14일 3만 6천원에서 3월 20일 2만 9,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하락폭 역시 약 17%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장에 크게 하락한 종목을 매수하실 겁니다. 물론 다음날 이에 대한 반등이 나와 큰 폭의 이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지속 성장성을 본다면 그렇게 좋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반등했다는 것은 한 번의 모멘텀일 뿐이고 모두가 하락하는 증시에서 잘 버텼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의 체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는 박세익 전무와 김종봉 대표가 있습니다. 박세익 전무는 상승장에서 52주 신고가가 가장 많은 섹터에 집중하라는 말을 자주 강조하고, 김종봉 대표는 하락장에서는 지수 대비 덜 빠지는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말을 항상 하십니다. 결국 오늘과 같은 장에서는 김종봉 대표의 말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과거 영상으로 만들었던 하반기 모멘텀만 보고 가자는 영상에서 언급했던 3개 회사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코엘패션입니다. 코엘패션은 이미 엄청난 매출과 엄청난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있는 튼튼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는 이미 패션, 의류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엘패션은 10월 로젠 택배 인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수 시 기업의 매출은 딱 2배가 됩니다. 영업이익률 하락이 다소 있을 수는 있겠으나 최소 올해 말까지 아무런 불안감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오늘과 같은 장에 0.63% 빠지는 데 그쳤습니다. 8월 20일 드라마틱한 반등이 쉽게 나오지는 않겠으나 연말까지 충분히 버틸만한 체력을 지니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기업은 대원미디어입니다. 대원미디어 역시 안정적인 매출과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세가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시총도 4천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스몰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아머드사우루스라는 영상이 론칭될 예정인데 영상 공개 이후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상대적으로 불투명합니다. 창작물인 만큼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며 3분기에는 주목할 만한 호재가 따로 없습니다. 결국 4분기 아머드사우루스라는 모멘텀은 살아있으나 오늘과 같은 장에서 살아남기에는 역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겨울에 아머드사우루스가 히트칠 경우 급상승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회사는 펄어비스입니다. 오늘 펄어비스의 반등은 제가 얘기한 것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일단 펄어비스의 주력 게임인 검은 사막은 꾸준히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재무가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오른 이유는 세력이 탄탄해서 오른 것이 아니라 중국에 론칭할 예정인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사전 예약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즉 모멘텀에 따른 상승이라고 볼 수 있죠. 펄어비스의 주가는 오늘 한때 14%까지 상승했습니다. 장이 좋았다면 20% 이상도 상승할 수 있었을 텐데 어찌 보면 오늘의 장의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모멘텀이 오늘과 같은 장에 터졌기 때문에 6% 상승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모멘텀이 어떻게 될지 꾸준히 주목해야 하며 매출과 영업이익으로만 힘든 장을 견디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기업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모멘텀 상승이 아니라 충분한 실적이 바탕되는 좋은 기업이라면 향후 장이 안정됐을 때 더욱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